안녕하세요. 오늘은 67년생 그 남성분의 그 사주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67년, 양띠에 정민년, 계묘월, 그 다음에 병신일, 그 다음에 경인시에 태어난 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남성분인데, 뿌리가 되는 일주의 일간의 양기운이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고, 그러고 배우자 자리의 재성으로서, 가정의 주도권도 이분이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주를 보는 기운의 순서가 20년 단위로 보게 되는 사주 원국이 있고, 10년 단위로 보게 되는 10년 대운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단위의 연운이 있습니다. 연운이. 그냥 20년 단위로 이제 보게 되면,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기성전결, 인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초년기 쇠, 그 다음에, 장년기 20부터 40까지 목욕, 사회적 활동이 많고, 40부터 60까지 병, 그 다음에 60부터 80까지가 장생이기 때문에 이분의 하이라이트는 20년 주기로 봐가지고는 노년기 때부터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년 대운으로 보자면, 이제 10년 대운으로 보자면 49세부터 58세까지, 이제 이분의 대운 숫자는 9로 나가는데, 제 같은 경우는 5로 나가고, 이분의 대운 숫자는 9로 나가는데, 49세부터 58세까지가 식신의 묘입니다. 식신의 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식신은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가 이분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기운은 나오기 때문에, 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부동산이라든가 땅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49세부터 58세까지 거의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다 모아야 돼요, 이분은. 왜냐면 59세부터 68세까지 급제사, 어느 재물이 나가고 마음고생이 있는 대원입니다. 그러고 69세부터 78세까지 비견의 병, 비견의 어깨를 비슷하게 겨누는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또 몸이 피곤해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또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세부터 68세까지는 재물이 나가면서 마음고생이 있고, 69세부터 78세까지는 친구들 때문에 또 이제 몸이 바빠져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년 대운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왜 그러면 20년 주기로 보게 되는, 사주 원국에서는 장생이고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연기. 그러니까 59세부터 68세까지 재물이 나가고, 69세부터 78세까지 또 몸이 바빠가지고 시름시름 아프다 하더라도, 그걸 즐긴다는 말이죠. 마음고생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바쁘더라도,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것이 해석의 순서 1순위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장생으로서, 편재 편인의 장생으로서 기운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은, 10년 대운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사라든가 병이 있지만은, 마음고생이 있고 병이 오지만은, 그걸 즐긴다는 거죠. 이분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동물도 이제 원숭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낙천적이고 재주가 많고, 간혹가다가 또 잔머리를 쓰기도 하지만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장기도 쓰기도 하면서도, 그냥 동물로 보자면, 양띠기 때문에, 아주 선비적이고 학구적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토끼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적이고 논리적인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들어가가지고 성격이 또 낙천적이고, 또 조직 생활을 싫어하면서도 사람과 사귀는 걸 좋아하고, 이해타산이 밝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들어가가지고 야망이 크고, 또 고독을 즐기고, 또 이별을 즐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총명성이 있기 때문에, 또 노년기에는 중년기 노년기가 인신충해가지고 역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도 자주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직업을 자주 바꿀 수도 있고, 하면서도 이제 그걸 즐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양띠기 때문에, 그 해묘미 삼합해가지고, 토끼띠,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동갑 4살, 8살 차이가 나는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포진해 있으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양띠는 소띠와 충미충이 해가지고 상극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삼합이다, 합이 돼가지고 또 늘 좋은 건 아니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시킬 수도 있고, 또 6년 차이로 어르른거린다 해가지고 늘 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고, 그 다음에, 싸움에 정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가지고, 윈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양띠기 때문에, 이제 돼지띠, 동갑 4살, 8살 차이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랑 이제 궁합이 좋고, 소띠랑 궁합이 안 맞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럼 역마가 이제 중년기, 노년기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분은 58세까지, 땅에 투자를 하든지 하여튼 평생 그 돈을 다 모아야 됩니다. 금기운으로 해가지고 크게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끊고 맺고 하는 금기운이, 금기운. 그러니까 땡초라든가, 매운맛,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색깔내는 깨끗하게 끊고 맺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흰 색깔,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특히 매운맛이라든가 또 아니면 흰색이 땡기게 되면, 땡초라든가 아니면 또 흰색의 옷이 땡기게 되면,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직업도 이분은, 금기운, 끊고 맺고 하는 재성으로서,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기운과 관계되는 거. 세금째 해가지고, 금기운으로, 그러니까 끊고 맺고 아주 딱딱 정리하고, 또 금기운은 가을, 봄, 여름, 매개,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딱딱 정리하면서 추수하듯이 거두어드리는 직업. 물류, 이제 개통도 괜찮고, 또, 쇳덩어리기 때문에, 컴퓨터 제조업이라든가, 철강 분야, 기계, 철강, 그 다음에 또 딱딱 끊어지게 되는 수리, 회계개통, 회계, 셈 숫자, 회계개통도 이분과의 적성하고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도 이분은, 이분하고 궁합이 잘 맞고,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가 철강 분야, 그리고 딱딱 끊고 맺고 정리하는, 그럼 대체적으로 그런 분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서는 가을에 이분은 항상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나 가을에 추수하는데 다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람 사주에 따라가지고, 봄에 들어오는 사람, 여름에, 그 다음에 환절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겨울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분은 항상 가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가을에 들어올 확률이 많고, 58세까지 이분은 평생 먹고 살 돈을 거의 다 모으는 게 사주로 봐가지고는 좋습니다. 58세까지. 땅에 투자를 하든지, 그 다음에 금기운과 관련된 쪽을 해가지고 재물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의 목화 토금, 사람은 사계절 바람을 주문해요. 사람은 사계절 바람입니다. 사계절 바람이라고 추나추동, 사계절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이 그게 사람인데, 봄, 여름, 매개, 가을, 겨울 해가지고, 금기운, 가을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금기운의 뿌리가 되는 것이 토생금 해가지고 토기운입니다. 토기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금기운이 재성으로서 활짝 펴가지고 재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뿌리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토기는 흙을 많이 밟아야 됩니다. 많이 걷고, 그 다음에 토기운은 황색이기 때문에 꿀, 귤, 그 다음에 단감, 다로박, 그다음 고구마 같은 거는 황색 계통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또 오장육부로 봐가지고는 토기운은 그 방위로는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그 비위장입니다. 비위장. 그러니까 토기운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비위가 약간 약할 수가 있는데 그 비위 자신이 비위에 약간 거슬리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발효 음식이라든가 냄새 나는 것들 또 아니면 저거는 비위에 거슬려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억지로 참고 한번 먹게 되면 그게 참 힘든 일이지만 먹게 되게 되면 토기운이 비위장이 보충이 돼가지고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좋아져가지고 금기운이 재성으로서 재물보로서 활짝 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위장을 강화시켜주면 이제 비위장은 하여튼 그 평소에 자기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먹기 싫었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토기운이 토생금 해가지고 이분은 그 금기운으로서 재물복이 활짝 피게 되는데 그것을 튼튼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생의 재물복이 꽃봉오리가 확 터져가지고 꽃이 활짝 만개가 되듯이 이분의 인생의 어떤 재물복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전반적으로 또 봐가지고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오행이 골고루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행 주류격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또 굉장히 이제 그 평지풍파라든가 고비라든가 또 육상 경기처럼 어떤 허들 경기에 예를 들어서 달리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 어느 하나 막히지 않고 골고루 돌기 때문에 목균이 가가지고 간담도 세고 그 다음에 술도 그 알코올 분해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심장 소장, 열정, 정열 이런 것도 되는데 비위장이 좀 약하고 폐대장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대장이 강한데 금기운이 많은데 왜 늘 설사가 나고 변비가 나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사람은 그 자체는 강하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너무 소진을 했거나 아니면 그 기운이 뿌리가 되는 뿌리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폐대장이 이제 아주 강하게 폐대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보다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방광. 신장은 콩팥이고, 그 다음 방광인데, 이거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남자에 있어가지고는, 그 관성이 자식운이고, 그 다음 재성이 배우자운인데, 이분은 재성이 둘러서, 결혼을 두 번 한다, 이게 아니고, 배우자를 포함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여성이 2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가지고 관성이 자식운이기 때문에 관성은 하나고 그 뿌리가 되는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총 그 자식은 3명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주에 1명이 나와 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부 중에 그 아내의 사주에는 자식이 2명이고 그다음 예를 들어 남편의 사주에는 자식이 3명이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편은 3명을 두기를 이제 원하거나,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사주에는 그 자식이 2이고 남편의 사주에는 자식이 3명이다.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는 불러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3명 정도는 돼야지만이 어떤 성에 산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분은 재성이 배우자인데, 배우자의 뿌리가 되는 식성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어떤 큰 재물복은 좀 약한 편이고, 그 다음 자식은, 자식은 여기 하나인데 그 뿌리가 되는 재성은 강하기 때문에 자식복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식은 그 관성이 하나인데, 이제 여기입니다. 이분의 사주로 봐가지고는 그 정관이기 때문에 딸 기운이 많습니다. 딸 기운. 그럼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들인데 왜 사주에 딸로 나오느냐? 아들이 딸 역할을 하거나 딸과 같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많이 지닌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목화 토금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행 주리격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비가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변하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형태는 둥근 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둥근 원은 항상 정점이 있고 저점이 바닥에 있고 늘 어디 돌고 돕니다. 이 돌고 도는 원이 어떤 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 동양의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서 나오듯이 하나에서 그 두 개가 되고 두 개에서 다시 네 개가 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다시 천하초동 사계절이 나오게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네 개, 이 일곱 개가 이 정말 럭키세븐 할 때의 그 일곱인데 모든 기운은 이 말 언어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일곱 자를 통해 가지고 기운이 들어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그 이름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름 부적이 이제 홍길동의 경우에는 맨 끝에서부터 계속 천하초동이 이어지도록 이제 일곱 자리 염선을 하게 되면 그 맑고 강한 기운이 몸속에 축적이 돼 가지고 인생의 고비마다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인수인데 맨 끝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도록 수인, 인류, 유인수, 수인, 인류, 유인수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빠르게 소리 나지 않게 마음속으로 염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맑고 강한 기운이 몸속에 축적돼가지고 그 고비마다 어떤 무난하게 넘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것도 그 구체적인 그 이름은 일곱 자는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가지고 현재의 살아가는 이승에서만의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아우러 가지고 그 평면적인 2차원적인 그런 세계에서 뛰어넘어 가지고 3차원적인 입체적인 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사주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생과 그 내생, 사람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제 새로 태어난다고 보면 만물이 변해가고, 만물이 변해가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가 어떤 둥근 원의 형태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둥근 원의 형태가 계속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는 두 개로 두 개는 하나 이렇게 무한히 분열 또 통합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만물이 변한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변하게 되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듯이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불변 변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만물은 변해나가되 만물은 둥글게 시점에서 시작해서 종점이 이어지도록 변화 과정을 저장을 하면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이 문장 자체도 실체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다 일다가 되게 되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은 연속적 실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노 기술에서 아주 쪼매난 메모리 칩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듯이, 요 쪼매난 놈 속에 거대한 풍경이 쏙 들어가지고 내 기억이 되게 되듯이, 저장이 되게 되듯이, 삶은 행위를 저장하면서 죽음을 가는 예정이고, 죽음은 저장된 행위가 다시 되살아나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전생, 현생, 내생까지 쭉 이어지는 입체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는 디지털식으로 저장이 된다. 이 스마트폰 쪼매난 칩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저장이 되듯이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어떤 일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게 어떤 디지털 형식이죠.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연속적 실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성정결, 초년기 가지고 전생을 유추해보고, 그 다음 노년기의
시주로서 또 내생을 유출을 해본다면 이분은 전생이라는 어떤 그 시골 훈장으로서 살아왔었고, 그 다음에 사후 후에는 그 다음 세상에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그럼 아이돌 그룹을 키운다든가 하여튼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풀이를 늘 인생은 고비마다 이제 이런 부적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또 카톡으로 이제 이 내용을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항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